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또 가지고 온 차는 바로 CLS의 동생격인 모델, 바로 벤츠의 CLA 250 포매틱입니다. 사실 근데 벤츠는 되게 다양한 라인업들이 있어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E 클래스, 뭐 CLA, CLS, 그 다음에 뭐 S클래스 쿠페, S클래스 컨버터블 등 굉장히 다양한 차들이 있는데요. 이 CLA 같은 경우에는 CLS의 밑단계인 쿠페형 세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아우디 Q3 때 타겟이 정해져 있는 차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CLA도 마찬가지예요. 딱 소비층이 정해져 있는 차죠. 여러분들 E 클래스나 뭐 3 시리즈나 뭐 아우디 A4 같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소비층이 있습니다. 가격으로 치면 5,300만원, 보통 얘랑 국산 차량만의 경쟁을 한다 하면은 딱히 비교할 게 없고요. 가격적인 것만 보면 모하비라든지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 같은 진짜 크고 가성비 좋고 옵션이 빵빵한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의 차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격적으로만 경쟁을 하거나 가격적으로만 본다면, 야, 5,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도대체 이 차를 왜 사야 돼? 라고 생각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애초에 이 차는 고객층을 정해놓고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차의 주 고객층이 누군지 혹시 알아요? 젊은 CEO 또 20대 여자. 우리 심과장 들었네. 젊은 CEO가 사실 이 차를 타진 않습니다. 30대나 뭐 40대 초반에 우리 젊은 오너분들이 성공을 하면 CLA가 아니라 파나메라나 혹은 조금 더 하면 CLS급으로 넘어갑니다. 이 차량은 조금 젊은 여성 오너분들이 정말 선호하는 차예요. 아니면 조금 그 젊은 친구, 뭐 부모님이 좀 잘 산다든지 이런 그 집안의 자제들이 타는 차가 바로 이 CLA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요. 아마 좀 이따 우리가 리뷰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차 크기가 굉장히 큰 차는 아닙니다. 뒷좌석도 어찌 보면 좁고요. 그 다음에 운동 성능이 4기통 한 200마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펀카의 느낌이 또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 차량을 경쟁하기보다는 사실 수입차에서 좀 독특하게 좀 세그먼트라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쿠페형 세단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일단 나는 C클래스의 쿠페형 같은 C클래스, 뭐 3 시리즈 같은 평범한 엔트리급 세단은 싫어,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CLA를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죠. 사실 여러분들 이 CLA가 굉장히 나름 그래도 인기가 많습니다. 처음에 야 5,300이라는 금액을 주고 이걸 왜 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인기도 많고요. 차 시승차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C&D 본부장님인 이재일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CLA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CLA의 디자인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좀 있어요. 좀 공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라인 자체들이 굉장히 화려하고요. 나름 우리 지금 PD들은 좀 젊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스타일리시한 차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PD들 눈에 바라본 이 CLA의 디자인은 어떤가요? 상어. 세균맨은? 세단이랑 쿠페랑 좀 섞인 느낌. 세단이랑 쿠페랑 섞인 우리 차차 PD는? 저 옛날에 네. CLS가 되게 타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왜 편집각이다. 자, 어쨌든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나요? SLK 리뷰 때 약간 플래그십 세단 그리고 좀 클래식하면서 중후한 멋을 보여주는 벤츠들은 여기에 엠블럼이 조그맣게 튀어나오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살짝 좀 평범해진다고. 하지만 컴팩트한 세단이나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벤츠의 마크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 커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기 멀리서 와도 벤츠고요. 저쪽에 서 있어도 벤츠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중요해요. 내가 한 번도 어떤 댓글이 야, 이 파님은 차를 살 때 남들이 내 차 사는 거 알아보는 그걸로 차 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차 왜 삽니까? 물론 이동수단도 있죠. 하지만 이런 급, 특히 이 CLA 같은 경우는요, 보여주기 위한 그런 포커스의 차예요. 애초에 보여주기 위한 차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이 마크가 이만한 거 빠지고 여기 조그만하게 벤츠 엠블럼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뭐야 저 조그만한 거. 진짜 딱 이 반응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벤츠마크는 필수가 되는 거죠. 옆으로 가죠.
사실 요즘 워낙 휠 사이즈가 큰 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CLS도 이런 비슷한 휠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18인치가 어찌 보면 크고 어찌 보면 작은데 이 안에가 이 림 자체가 이렇게 안으로 좀 더 들어가 있어서 휠이 좀 더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주긴 합니다. 이게 좀 아쉬운 편인데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얘는 쿠페형 세단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 자체가 일반 세단과 달리 조금 더 A필러도 이렇게 낮게 되어 있고요. 이 C필러 역시도 쿠페형처럼 이렇게 좀 밑으로 낮게 떨어져 있죠. 이렇기 때문에 뒷좌석이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그 라인들 자체가 굉장히 예뻐서 단순히 세단의 느낌보다는 좀 스포츠카라는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런 디자인적인 느낌이 빼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라고 우리가 SLK 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CLA 역시도 프레임리스 도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 컬러징은 없네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CLS 2세대 오너입니다. CLS 63 AMG를 한 4년 정도 운행을 사실 했었죠. 그 CLS를 타고 다니면서 매번 느꼈던 게 뒷좌석은 정말 타고 다니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많이 편해졌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뒷좌석이 편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C필러가 낮게 빠졌기 때문에 절대 뒷좌석은 편해지지가 않습니다. 불편해요. 답답하고. 여기에 문까지 닫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등받이 느낌도 자체도 굉장히 좀 답답해요. 여기에 좀 장시간 운전을 만약에 탑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많이 불편하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하지만 그에 반면에 소재 자체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다 알칸테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이나 좀 더 저렴한 소재를 넣을 수 있는 부분에도 가죽을 쌓아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많이 줬고요. 이 도어 손잡이 느낌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고 이쁘게 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봐도 확실히 좀 좁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차는 애초에 살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대부분 좀 젊은 오너분들이 뒷좌석에 사람을 많이 태울 용도 없이 혼자 타고 다니는 뭐 출퇴근용이나 좀 필요할 때는 남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나만의 개성을 살리는 그런 쿠페형 세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앞모습의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윗등급인 CLS가 살짝 디자인이 호불호가 있어요. 근데 CLA의 전면부 디자인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 이쁘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후면부의 디자인은 CLS랑 거의 판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달라진 거 없이 그냥 딱 소중대 느낌으로 대소 딱 그런 느낌이 드네요. 트렁크는 여기죠? 트렁크 공간은 여기 있고, 확실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C필러 라인이 낮게 깔린 만큼 트렁크 공간 역시도 안에 깊게 이렇게 들어가지만 좀 그 높은 짐이라든지 이렇게 부피가 있는 짐은 잘 안 들어가요. 보기에는 야, 이거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은데 많은 짐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런 뭐 좀 부피가 있는 짐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안 들어가요. 솔직히 제가 이 차를 리뷰를 하고 있지만 이 차를 사는 분들이 실용성이나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사실 이 차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뒷좌석 넓지 않습니다. 가격 싸지 않아요. 5,300만 원. 스펙 높지도 않습니다. 4기통에 230마력이에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넓지도 않죠. 옵션 들어가면 깜짝 놀라요. 별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차를 리뷰할 때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왜 이 차를 살까라는 그런 시각으로 다가가야 이 차의 매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서스펜션과 매력의 반응, 이전 모델과의 바뀐 점, 이런 거 실소비자들 안 봅니다. 그냥 일단 멋져야 되고요. 벤치마크 커야 되고요. 요 정도만 되면 요거 살 만한 분들은 바로 그냥 구매를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외관에 간단히 둘러본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또 주행을 하면서 CLA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외관도 굉장히 예쁘지만 실내 역시도 굉장히 예쁩니다. 진짜 벤츠는 디자인을 보면 질리지 않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심플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거 뭐야 너무 심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질리지 않고 꾸준히 보면 생각보다 예쁘네, 생각보다 질리지 않다 라는 게 바로 벤츠의 매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시동을 걸고 보면 요즘에 좀 바뀐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일자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한눈에 이제 시야에 확 들어오고요. 이게 아마 CLA를 넘어서 이제 신형 S클래스 역시도 이 일자로 통합된 그런 디스플레이와 여기에 또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어서 좀 한눈에 모든 걸 들어올 수 있게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아까 뒷좌석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도어 그 핸들이라든지 도어 이런 손잡이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이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벤츠가 굉장히 예뻐요. 이런 송풍구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비춰줘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과 좀 약간 편안한 그런 분위기도 연출이 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벤츠가 또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사실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한글화 버전이 되어 있고요. 이전에는 여기에 터치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 CLA는 터치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작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 뭐 색상 바꾸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은데 화려한 거는 빨간색이 좀 화려하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뭐 간단히 둘러본 것 같으니까 이것도 얘기 안 할 뻔했네. 사실 이거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터치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아재라서 그런가 이건 사실 그렇게 편하지는 사실 않아요. 자, 오늘 어쨌든 이런 그 기능들이 사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막상 사용하다 보면은 확실히 없는 것보단 편해요. 이렇게 지금 이 예전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이 터치 방식이 좀 불편하고 작동이 좀 느리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번 CLA부터 그러니까 이전 모델부터도 이 작동이 굉장히 좀 빨라져서 반응이 빨라져서 그런 불편함은 좀 많이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는 끝났으니까 바로 한번 주행을 떠내보도록 하죠. 자, 그럼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LA가 사실 아까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쿠페형 세단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뭐 C클래스나 A클래스보다는 조금 더 운전이 재미있게 좀 표현이 되어 있다고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버켓 시트로 되어 있어서 운전자를 조금 더 이렇게 감싸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핸들 역시도 살짝 D컷 핸들이라서 달리는 감성을 느끼기에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 일반 컨버터의 모드에서는 핸들 역시도 굉장히 부드럽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거의 C클래스나 뭐 A클래스랑 비교했을 때 주행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걸 스포츠 모드,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바로 바뀝니다. 액티브 사운드인 것 같은데요. 반응 자체도 굉장히 좀 이 악셀을 밟았을 때 반응도 좀 빨라지고요. 핸들도 일반 컴포트 모드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시승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요. 비싼 차일수록 혹은 좀 이런 달리는 차일수록 각 모드에 대한 변화가 뚜렷해야 나름 재미난 차라고 좀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 CLA가 그런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에서의 차이가 생각보다 좀 커서 나름 운전을 했을 때 재미나게 운전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이런 스포츠카나 달리는 차는 변속 충격이 조금 이렇게 있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막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속도를 내고 있다가 뒤에서 한번 빵 쳐주는 그 느낌이 사실 되게 내가 지금 달리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좀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느낌이 들어요. 얘가 뭐 4기통에 200마력이기 때문에 그런 파워풀한 출력을 기대하긴 힘들거든요. 하지만 인위적으로 이런 저속에서, 그리고 이제 저속에서 좀 악셀을 밟고 올라갔을 때 운전자가 내가 정말 달리고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악셀도 조금 더 묵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변속을 했을 때 뒤에서 좀 이렇게 빵 하고 치는 느낌을 조금 구현을 해내서 나름 그래도 운전이 좀 재밌네, 내가 좀 달리고 있네 라는 느낌을 좀 만들어 준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애초에 이 차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성적인 부분을 좀 자극하는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작은 포인트, 뭐 어떻게 보면 작고 어떻게 보면 큰 이런 부분이 이 CLA를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차차 PD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이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주행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주행을 해보니까 왜 이 차를 타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편집! 네. 어쨌든 이 CLA가 어떻게 보면 소비층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판매량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C클래스 말고 요 CLA를 한번 사볼까? 혹은 나는 그냥 평범한 뭐 3 시리즈 말고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과 조금 더 버킷시트 같은 그런 달리는 감성, 그리고 쿠페형 세단의 그런 멋스러운 라인을 가지고 있는 CLA를 선택해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어쨌든 우파가 생각하는 CLA의 매력은 무엇인지 내려가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벤츠의 컴팩트 쿠페형 세단의 대표 모델 CLA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력이 있어요. 화려한 디자인, 그리고 나름 퍼포먼스적인 그런 감성들, 그리고 벤츠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의 가치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지만, 사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답은 애초에 정해져 있어요. 람보르기니나 페라리처럼 애초에 구매층이 정해져 있는 차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차를 설명할 때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굉장히 이 차를 선택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너무 안 좋은 얘기만 좀 한 것 같지만, 네, 진짜 좀 되돌아놓고 보면요, 차라는 게 이성적으로만은 살 수가 없어요. 감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는 차를 살 때, 이거 제 디스가 될 수 있지만, 감성적인 매력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 제가 딱 이 차를 살 그런 구매층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요, 저도 그냥 C클래스나 3 시리즈가 아닌 이 CLA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 매력적인 디자인, 그리고 스포티한 감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사고 싶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 쿠페형 세단 CLA 리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전동식 트렁크도 여기 없죠? 여기 벌레가 여기 왜 있냐 근데? 안녕, 여기 타 있었네? 타 있었네. 계속 들어가 있어.